사랑이 모든 것, 심지어 굴욕과 자기 의심까지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해야 할 것보다 더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한 적이 있습니까? 이 이야기는 단지 남자와 여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존엄성과 자기애를 위한 투쟁, 그리고 진정한 가치는 다른 사람의 인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에 관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을 증명하고 싶은 유혹에 직면하며 때로는 그 과정에서 행복을 희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이 결코 자존심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비디오는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존엄성을 박탈하는 관계에 갇힌 노인의 감정적 여정을 안내합니다. 그는 결국 용기를 내어 그곳을 떠나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고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했습니다. 왜 계속 지켜봐야 할까요? 이 사람이 배운 교훈은 누구에게나, 특히 나이가 들면서 고통을 겪은 사람들에게 강력하고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자기애의 중요성, 관계가 당신의 가치를 고갈시키는 때를 인식하는 방법, 고독을 받아들이는 것이 때로는 가장 건강한 선택일 수 있는 이유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모든 연령대에서 자신감을 되찾고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인생을 바꾸는 메시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노아에 따른 지혜와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힘을 발견해 보세요.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벨 활성화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지는 저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제가 귀중한 교훈을 계속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영상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영의 댓글을 달아 제가 어떻게 개선하고 더 나은 동영상을 만들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제 시작해보자. 처음에는 모든 것이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지나갔다고 생각했던 삶의 두 번째 기회를 우연히 만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수년간의 차가운 자기의심을 꿰뚫는 따뜻한 햇빛처럼 느껴지는 칭찬을 그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마치 그가 그의 내면의 불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부드럽고 정확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강하고 유능하며 현명하다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그의 나이가 어떤 젊은 남자도 흉내낼 수 없는 중력과 매력을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애정이 너무나 진실하고 열광적이어서 그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자신의 모습, 즉 정력적이고 바람직하며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자신의 모습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그에게 보내는 모든 시선은 그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미소에는 유쾌한 유혹이 담겨 있었고, 그녀의 몸짓에는 고의적인 우아함이 물씬 풍겼습니다. 그녀는 그 사람이 세상에서 중요한 유일한 남자인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기술을 터득했고, 그는 그녀의 시선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싶어 그녀를 기쁘게 하기 위해 몸을 뒤로 구부렸습니다. 그는 그녀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그녀를 그녀의 관심이라는 희귀한 특권을 그에게 부여한 여왕처럼 대했습니다. 그에게는 그 어떤 것도 너무 사치스럽고, 너무 귀찮고, 너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젊음과 활력의 등불이었고, 수십 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몇 주가 지나자 완벽한 세계의 기초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묘하고 거의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기이한 일이나 오해로 치부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선의의 조언으로 구성된 제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밝았지만 겸손한 태도로 너 자신을 더 잘 돌봐야 해 라고 말했습니다. 내 나이대 남자는 이런 일로 고생하면 안 돼. 그는 처음에는 웃으며 장난스러운 말이라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발언은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더 자주 찾아왔고 걱정으로 위장했지만 그의 자존심을 겨냥한 작은 다트처럼 떨어졌습니다. 작은 제안으로 시작된 일이 점점 끈질긴 비판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우월감이 담겨 있었고 그녀가 그보다 더 젊고 더 건강하고 더 활기차다는 것을 미묘하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말의 무게, 대화가 끝난 후에도 그 말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방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에게 그가 그녀에게 너무 늙었다는 사실을 점점 더 자주 상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때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마다 그는 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그에게 말할 때 그녀의 어조를 알아채기 시작했습니다. 숭배가 줄어들고 판단력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일시적이고 시간이 지나면 완화될 것인 부분이라고 스스로 확신했습니다. 전환점은 그들의 관계에서 가장 친밀한 부분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신중하게 유지된 자신감을 꿰뚫는 말을 사용하여 침대에서의 그의 행동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깊이 사랑하고 정서적 만족을 주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항상 자부심을 갖고 있던 남자에게 그녀의 말은 충격적이었다. 당신은 느리군요. 어느 날 밤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다. 예상 가능합니다. 이보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그를 젊은 남자와 비교했습니다. 그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경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비난한 것은 그의 몸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남자로서의 그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때때로 그를 사로잡기에 충분할 정도로 승인의 부스러기를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그 누구도 그의 헌신과 보살핌으로 그녀를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녀는 그의 부드러움과 세심함이 젊은 남자들에게는 부족한 재능이라고 확신시켜주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덧없는 확신은 조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기쁘게 하려는 그의 진지한 시도를 비웃으며 절망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조작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가 본 것은 자신을 증명하고 그녀를 완전히 설득할 기회뿐이었습니다. 아직도 이 비디오를 보고 계시고 이 강의가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에 댓글을 달아 여전히 저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는 사랑에는 인내와 희생이 필요하다고 믿고 인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폭풍을 이겨낼 수 있다면 마침내 그녀가 자신의 가치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폭풍은 더욱 거세졌다. 그녀의 말은 무기가 되었고 그는 자신을 거의 알아볼 수 없을 때까지 그의 자신감을 깎아내렸습니다. 그는 그녀의 눈을 통해 자신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젊음의 환상에 필사적으로 집착하며 관련성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늙어가는 남자. 그는 더 이상 경험과 지혜가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물처럼 느껴졌고, 좋게 말하면 불쌍하고, 나쁘게 말하면 조롱당했습니다. 외부에서 지켜보는 사람이라면 그의 잔류 선택이 당혹스럽고 한심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사랑은 특히 독성으로 변할 때 보이지 않는 사슬로 희생자를 묶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를 묶은 것은 단지 그녀의 젊음이나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믿게 만든 것은 그녀가 제시한 희망이었고, 잠깐의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그녀의 조종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보기를 거부하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자신의 욕구 때문에 포로였습니다. 그의 이야기의 비극은 친숙함에 있다. 우리의 사랑이 깨진 것을 고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를 지치게 하는 상황에 머물렀던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희생이 누군가가 우리의 가치를 알아주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바라면서 얼마나 자주 우리 자신을 얕보게 됩니까? 그의 이야기는 사랑의 어두운 면, 즉 사랑이 어떻게 우리를 가장 높은 곳으로 끌어올렸다가 가장 낮은 깊이로 끌고 갈 수 있는지를 고통스럽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는 단지 그녀의 승인을 얻으려고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잃어버린 자신의 일부를 되찾기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가 두려워했던 작품은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싸움이 결국 그를 무너뜨린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정신을 멍들게 하는 또 다른 논쟁 끝에 그는 자신의 방이라는 조용한 안식처로 물러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저녁의 무게가 그의 가슴을 짓눌러 말없이 앉아 있었다. 주고받은 모든 단어가 그의 마음속에 재생되었으며 각 단어는 이전보다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자신이 작고 하찮고 무가치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고통은 그의 삶에서 반복되는 고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달랐다. 오늘 밤,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존재 구석구석에 자리 잡은 불행한 행복의 둔한 고동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놀라울 정도로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남자를 오랫동안 열심히 바라보았습니다. 70세 노인은 지친 자신의 눈을 바라보며 생각으로 얼굴에 주름을 더듬었다. 그 주름은 실패의 징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았던 삶, 싸웠던 전투, 주어진 사랑, 때로는 잃어버린 사랑의 표시였습니다. 그의 회색 머리와 풍화된 얼굴은 수십 년 동안 성장하고 배우고 살아남은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어딘가에서 자신이 예전보다 작아졌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어딘가에서 그는 다른 사람의 의견이 자신의 가치관을 가리도록 허용했습니다. 그가 중요한 깨달음을 얻은 것은 바로 그 조용한 성찰의 순간이었습니다. 자기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만함이나 이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이었다. 그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기를 거부하는 누군가의 승인에 자신의 가치가 달려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 지혜, 마음을 위한 공간을 만들지 않는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 계속해서 자신을 움츠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순전히 스스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두려웠지만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그는 떨림과 결심이 뒤섞인 마음으로 자리에 앉아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차분한 태도로 대화에 임했습니다. 그녀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는 자신의 느낌이 어떤지, 그 관계가 어떻게 그의 자신감을 서서히 약화시켰는지, 그리고 자신이 눈에 띄지 않거나 부적합한 것처럼 대우받는 것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사랑이 자신의 자존심을 희생하면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확실하게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녀를 아껴도 상황이 바뀌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랐어도 계속 머물겠다는 의미라면
그는 이 길을 계속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존엄성을 희생하면서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대화는 해방되는 만큼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그의 말을 과민 반응이거나 극적이라고 일축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처음으로 그는 분노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아는 조용한 힘의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씁쓸하고 달콤한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한 부분은 한때 가졌던 것의 종말을 애도하는 반면 또 다른 부분은 그가 거의 잊어버린 것, 즉 자존심의 시작을 축하했습니다. 집 밖으로 나오자 그는 묘한 감정이 뒤섞이는 것을 느꼈다. 물론 슬픔도 있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그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들어올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생애 처음으로 그는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기는 더 가벼워졌고 그의 발걸음은 덜 부담스러웠다. 그는 자신이 단지 그녀에게서 멀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해 걸어갔다. 그 후의 며칠은 그의 결심을 시험하는 날이었습니다. 마치 환영받지 못하는 방문객처럼 외로움이 스며들어 그를 둘러쌌다. 밤은 특히 힘들었습니다. 그는 집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 다른 사람의 목소리, 심지어 함께 나누는 침묵의 단순한 위안조차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면서 그는 뭔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외로움은 힘들었지만 달랐습니다. 그것은 인정받지 못하거나 사랑받지 못하는 공허한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자신을 재발견할 수 있게 한 것은 조용하고 품위 있는 고독이었다. 그는 후회가 아닌 자신이 인내하고 배운 모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희망과 꿈으로 가득 찬 젊은 시절의 자신을 기억했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수년간 노력한 끝에 인간이 아직 거기에 묻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천천히 그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자신의 일부와 다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관계에서 자신의 일부를 잃기 전에 그를 알았던 오랜 친구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몇 년 동안 손대지 않았던 취미의 먼지를 털어내고 다시 창조하고 탐구하는 단순한 행위에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다시 거울 앞에 섰는데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보였다. 그를 바라보는 남자는 나이도 주름살도 아닌 회복력으로 정의된다. 그의 얼굴 라인 하나하나에는 승리와 생존, 그리고 후회 없이 거저 주어진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백발은 그가 얻은 지혜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 자신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진정한 가치와 힘,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그의 세계는 그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꽃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꿈꿔왔던 곳을 여행하며 새로운 경험의 아름다움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일출, 좋은 책, 오랜 친구의 웃음 등 가장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치가 결코 다른 사람의 승인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항상 거기에 있었고 그가 그것을 주장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진정한 사랑은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주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는 앞으로 나아갈 때 이 교훈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인생은 보기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데 소비하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노화는 상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밝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다른 사람의 품이 아닌 자신의 마음에서 평화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 감동적인 일화는 사랑, 동료애, 자기 가치에 대한 의구심에 직면한 노인들에게 심오하고 감정적인 일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랑에 대한 갈망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경험하는 가장 자연스럽고 뿌리 깊은 욕망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나이를 초월하여 몇 년이 지나도 우리의 일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사랑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내면의 평온함, 자존심, 또는 평생 동안 쌓아온 가치가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후반부는 젊음의 활력과 열정을 다시 찾고 싶은 갈망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욕망은 종종 위험을 수반하며 특히 그것이 우리의 존엄성을 손상시키거나 우리를 고양시키기보다는 감소시키는 관계에 투자하게 만들 때 더욱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남자의 사랑 경험이 그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자존감 사이에서 갈등을 느낀 모든 사람에게 강력한 교훈이 된 그러한 여정의 가슴 아픈 예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되돌아보면서 그는 자신이 맺은 관계가 초기의 매력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파트너십이 아니라 자신의 자존감을 시험하는 일방적인 역학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젊은 파트너는 매력적이고 생기가 넘쳤지만 자신의 경험의 깊이, 자신이 지닌 지혜, 노화에 따른 취약성을 인식하거나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에게 낯설게 느껴지는 방식, 즉 진정한 자아에서 벗어나도록 요구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 그는 이 연결에 대한 흥분으로 인해 그 기초에 균열이 생긴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많은 노인들처럼 그도 젊었을 때의 에너지와 흥분을 되찾고자 하는 생각에 끌렸습니다. 그는 오직 새로운 사랑만이 영감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이 필요하고 존경받고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는 자신이 쏟은 에너지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아 감각이 조용히 침식되는 측면에서도 이 관계의 대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타협할 때마다, 내면의 목소리를 무시할 때마다 수십 년을 보낸 사람과는 한 걸음 더 멀어졌습니다. 관계를 끝내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용기와 자기 반성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은 것은 바로 이 떠나는 행위에서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느끼는 환경에서는 가장 진정한 형태의 사랑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는 데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두 파트너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서로를 보고 존중합니다. 그는 물러나면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힘과 다른 무엇보다 자신의 존엄성을 우선시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직도 이 비디오를 보고 계시고 이 강의가 유용하다고 생각하시면 아래에 토브라고 댓글을 달아 여러분이 여전히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이 깨달음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관계를 실패가 아니라 심오한 학습 경험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자신을 더 깊이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평화와 행복을 보호하는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가치가 다른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거나 젊었을 때의 영광을 재현하는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그의 가치는 비판이나 사회적 압력에 직면하더라도 성실함, 회복력, 진정성 있게 살아가려는 헌신에 있었습니다. 노년층에게 이 이야기는 강력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 얼굴의 모든 주름,
모든 흰머리는 우리가 살아온 삶과 우리가 얻은 지혜의 상징입니다. 그 지혜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의 일시적인 승인을 위해 나이에 따른 존엄성을 부정하는 것은 우리 여정의 풍요로움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노인들은 자존심의 심오한 가치와 자신의 원칙에 따라 생활하는 것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진심 어린 이야기에서 저는 관계 문제를 헤쳐나가는 노인들을 위한 5가지 핵심 교훈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젊음의 환상. 어린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젊음의 활력을 되살리는 것이 아무리 유혹적일지라도 현실에 기반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은 에너지와 매력은 매혹적일 수 있지만 진정한 유대감과 존중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야기 속의 인물처럼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을 증명하려는 욕구가 함정이 되면서 종종 부족함과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타협의 위험. 사랑은 결코 우리의 핵심 가치를 희생하거나 우리를 축소시키는 대우를 받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삶의 초기 단계에서는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을 상황을 견디게 됩니다. 사랑은 전쟁터나 인내의 시험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상호 존중과 이해의 성소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애의 중요성. 완전한 사랑을 받으려면 먼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강점뿐만 아니라 우리의 취약성, 결점, 삶이 남긴 상처도 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애는 모든 건강한 관계의 기초이며 그것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승인을 추구하다가 자신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정직의 힘. 사람의 가치는 나이나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능력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역경에 맞서는 성실성과 회복력으로 정의됩니다. 이러한 성실성은 우리가 직면한 도전을 힘과 지혜의 상징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성찰의 선물. 모든 관계는 아무리 어려워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의 경험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남자에게 그 관계는 그의 약점과 강점을 모두 드러내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익숙한 것에서 멀어지더라도 자신을 우선시하는 데 필요한 용기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는 진정한 행복은 타인의 인정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와 일치하는 삶에서 나오는 조용한 자신감에서 발견된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관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년의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희망의 등불이 되고 찰나의 환상보다 존엄성, 자존심, 진정성을 선택하는 것이 결코 늦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는 한때 사랑의 이름으로 가혹한 비판을 견디는 것이 고귀한 희생의 행위이자 자신의 헌신과 힘에 대한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자신이 생각했던 비이기주의가 실제로는 자신의 존엄성을 점진적으로 침식하는 것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무시하는 말, 그가 묵묵히 참아낸 모든 부당한 판단은 그의 자존심을 갉아먹었습니다. 사랑은 결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우리 자신을 버리라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상호 성장과 존중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그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단순한 자기관리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도덕적 의무입니다. 자존감의 기초가 없으면 다른 사람이 자신의 가치를 정의하도록 허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망각할 때 당신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궁극적으로 무례하게 여겨지는 문을 열게 됩니다. 그는 자기애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필요합니다. 그것은 모든 건강한 관계가 구축되는 기반입니다. 사치. 그것은 권리이며 이러한 이해가 없으면 사랑은 성역이 아니라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폭로는 고통스러웠지만 그의 삶과 정체성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가장 어렵지만 변혁적인 교훈은 그가 충분히 말하고 떠날 용기를 찾았을 때 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반항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심오한 해방의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환점이었고 더 이상 자신이 쇠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는 유해한 관계에서 벗어나기로 결정하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힘을 발휘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때 그가 두려워했던 고독이 이제 그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형벌이나 피해야 할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그가 치유를 시작할 수 있는 신성한 공간이었다. 혼자 있는 고요함 속에서 그는 심오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즉, 자존심에서 오는 평화는 역기능적인 관계에서 오는 일시적인 위안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비디오를 보고 계시고 이 강의가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3가지의 댓글을 달아 여전히 저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자신만으로 충분하다는 느낌을 경험했습니다. 고독은 그에게 벽돌 하나하나의 자존감을 재건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것은 반성과 갱신의 시간이 되었고 다른 사람의 판단에 무게를 두지 않고 자신의 욕망, 가치관, 꿈을 탐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의 그림자 속에서 잃어버린 자신의 일부를 재발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는 자신의 여정을 받아들이면서 노화를 상실이 아닌 선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사회는 종종 젊음을 찬미하며 젊음을 아름다움과 활력의 정점으로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는 주름, 백발, 심지어 느린 삶의 속도와 같은 시간의 흔적이 쇠퇴의 징후가 아니라 명예의 휘장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있는 줄 하나하나에는 인내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회색 가닥은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는 늙어가는 것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축하해야 할 일임을 깨달았다. 그는 피상적인 것을 쫓는 사람, 성격보다 외모를 중시하는 사람은 결코 사람의 영혼의 깊이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할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천박한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은 부유하고 복잡한 사람이 된 자신을 배신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에 자부심을 갖고 자신의 이야기의 모든 결정과 승리를 포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새로운 자유의식, 즉 자신의 가치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더 이상 인정을 구하지 않는 데서 오는 자유를 발견했습니다. 그가 배운 가장 심오한 교훈 중 하나는 관계에서 주고받는 것의 균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육체적인 친밀감이 단순한 애정의 몸짓이 아니라 말을 뛰어넘는 사랑의 언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젊었을 때의 육체적 활력을 갖고 있지 않지만 그의 손길, 그의 세심함, 파트너의 필요를 우선시하려는 그의 의지는 그의 헌신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그는 사랑은 상호적이어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사랑과 친밀감의 행위는 결코 의무처럼 느껴지거나 무관심하게 느껴져서는 안 됩니다. 그는 진정한 친밀감은 상호 존중, 이해, 서로의 노력에 대한 인정을 바탕으로 성장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이 누군가를 아무리 깊이 배려하더라도 호혜성 없이는 사랑이 꽃피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애정의 몸짓은 아무리 진실하더라도 관계가 발전하려면
가치를 두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그에게 명확성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받지 않고 끝없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 모두 보고, 듣고, 가치 있다고 느끼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가장 진심 어린 몸짓조차 의미를 잃게 됩니다. 결국 그는 떠나는 것이 그의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장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스스로 그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장이었습니다. 놓아버리는 고통을 통해 그는 자신도 몰랐던 힘을 발견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에 대한 조용한 확신 속에서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발견한 가장 위대한 사랑 이야기는 당신 자신과 함께 쓰는 이야기이다. 그는 자신의 여정을 되돌아보면서 후회가 아니라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교훈과 고통,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자존심과 진정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 말이죠. 인생은 교훈과 성장, 재발견의 여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유한 내용은 우리를 형성하는 심오한 진실을 살짝 엿본 것에 불과합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무엇이 가장 마음에 와 닿았나요? 이 이야기에서 어떤 교훈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귀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 댓글에서 배운 내용 한 가지를 공유하고 연습할 계획을 세우세요. 귀하의 통찰력은 다른 사람들의 여정에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 가치를 발견했다면 댓글을 남기고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누른 다음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할 사람들과 공유하여 알려주십시오. 이와 같은 더 많은 영감을 주는 콘텐츠를 보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커뮤니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